뭐 트로노지나 최근에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에보라는 기계가 있고요. 파란색, 혹시 하늘색 기계? 예, 그 기계가 이제 필립스사에서 나온 기계고, 이거는 이제 레즈베드사에서 나온 기계인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뒷부분에 선생님 하나는 여기다 둘게요. 하나는 여기다 두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켜지거든요. 병동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보는 부분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없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여기가 이제 터치패드거든요. 터치패드로 들어오는데 알람이 일단 울리잖아요. 알람이 일단 울리면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람을 내가 인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알람 소리가 일단 꺼집니다. 그러면 알람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터치패드 안에서 여기 네모칸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I자를 누르시면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알람이 울렸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들은 지금 얘도 약한 알람을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울리는 이유가 전원 문제 때문인데, 이동하고 돌아오시게 되다 보면 여기 주전원을 꽂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주전원을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원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약한 알람을 띡띡 울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듀티 바뀌고 나서 나이트에 갑자기 강한 알람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어디 이동했다 돌아오시면 이 메인 전원은 여기 물결무늬 표시로 들어와 있어요. 라운딩을 하시면서 물결무늬가 꼭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알람이 울린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펜 모양은 모니터링 화면이에요. 근데 병동에서는 웨이브폼을 이제 분석해서 보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좀 보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화면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볼 때 선생님들이 호흡기내과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죠, 선생님? 제일 중요한 지표. 결국은 이제 RR, Respiration Rate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호흡수가 얼마나 되냐가 가장 이제 환자 호흡 벌써 나빠지기 시작하면 호흡수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보시려면은 여기 두 번째 이제 RR 수치를 제일 먼저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주치의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 지금 RR 몇 회에 나오고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는 게 1회 호흡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미니 벤틸레이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미니 벤틸레이션이랑 타이달 볼륨 VT, VTI라고 되어 있는데 I는 흡기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RR 지금 30회로 좀 빠르시고 타이달 볼륨 한 300 나오고 미니 벤틸레이션도 좀 적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노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여기 안에서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사람 이거 저기 모드가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체크 박스에 되어 있는 걸로 모드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드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패시브 액티브 모드. 그렇죠. 이렇게 모드랑 이제 이 사람의 프레셔 컨트롤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조금 프레셔 좀 올려줄래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로 오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사실은 별로 없기는 한데 병동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한번 눌러보면 얘는 락이 걸려 있어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보는 거는 다 가능한데 락이 걸려 있어서 설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설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시려면 락을 일단 푸셔야 되는데 아이콘으로 바로 보이시죠? 여기 자물쇠 모양. 자물쇠 모양을 박스가 뜰 때까지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박스가 뜨는데 전체를 풀 거냐 20분간 풀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락을 잠그는 게 귀찮으시다면은 보통 20분간 풀 거다라고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20분 내에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락이 풀린 표시가 나오시죠? 그래서 항상 락을 먼저 푸시고 이렇게 바꿔서 이걸 바꾸시려면 만약에 뭐 프레셔 값을 여기 있는 수치보다 한 이 정도 더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파라미터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활성화된 거를 확인하고 화살표를 올리든 내리든 이렇게 적용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꼭 저기 어플라이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플라이 안 눌러서 나 분명히 바꿨는데 기계가 안 변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플라이까지 눌러주시면은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스타트, 스탑 같은 경우는 스타트는 누르면은 바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만약 문제 생겼으면 끄셔야 되잖아요. 끄시려면은 스탑을 누르셔야 되는데 스탑은 2번 락이 걸려 있어요. 길게 누르시면은 진짜 끌 거냐라고 물어보고 진짜 끌 거다라고 컨펌을 누르면 얘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항상 그 이전 그 설정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스타트를 하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스타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설정값이 바뀌었거나 모드가 바뀌었으면은 락을 푸시고 그거를 이제 바꾸셔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스트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벤트하고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가장 크게 틀린 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점이 서킷이에요. 서킷. 중환자실 벤트는 입살레이션 그 서킷과 이날레이션 그 서킷이 이렇게 기계 안으로 2개가 들어가 있는 더블림 서킷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홈벤트는 싱글림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저희가 숨을 쉰다라는 거는 밥을 먹으면 뭐 똥 싸고 물 마시면 화장실 가고 2A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숨은 근데 1A거든요. 들이마시고 나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2개로 이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병동에서는 대부분 세팅이 돼서 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호기가 어디로 나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호기가 어디서 나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여기에 저희가 다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싱글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기가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액티브 서킷과 패시브 서킷으로 나가요. 이거를 구별하는 게 홈벤트에서 가장 기본이고요. 액티브 서킷은 익셀레이션 여기 밸브가 이렇게 선이 되게 여러 가지 있죠. 밸브 서킷이라고도 얘기하고 액티브 서킷이라고 얘기하는데, 액티브하게 그 호기를 할 때 문을 열어준다라고 해서 액티브 서킷이라고 하고요. 패시브 서킷이라고 얘기하는 건 리크 서킷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동적으로 아예 호기를 다 열어놨다라는 의미로 패시브 서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액티브 서킷은 여기가 호기관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2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플로우가 1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1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를 할 때마다 얘를 열어주기 때문에 호기가 1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호기가 나가야 되는데 얘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가 항상 이불에 덮여있진 않은지 눌리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가온 가습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젖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클레임이 되게 많은 부위가 또 여기거든요. 자꾸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온도를 조금 더 낮춰줄 수는 있는데, 물기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하고, 너무 물기가 많다면 뭐 수건을 받쳐놓는다거나 물이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갈아주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호기가 이렇게 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좀 사고가 난 게 꼭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위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시면 이게 빠지잖아요. 혹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마스크면은 넘사기 마스크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IV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트라케오스토미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아니.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기랑 연결이 되지. 앞쪽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체형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마운트가 일체형 커넥터라고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꼭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그 마운트가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션을 하고 누군가 요양보호사가 빼놓거나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던데 나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죠. 닿진 않아요. 간혹 이렇게 연결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주의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후기만 집중을 하면은 사실은 실수할 게 별로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액티브 서킷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시브 서킷은 이 상태에서 모든 라인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원웨이잖아요. 그럼 호기는 어디로 갈까요? 그 호기가 리크가 되는 거거든요.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불어주는 필름 위에서 부딪혀서 밖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드시 새야 되는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벤트 마스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NIV 환자는 이런 벤트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홈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기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IV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패시브로 연결이 되면은 이 리크 밸브라고 얘기하는 요거를 딱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IV 환자를 요 리크 밸브 없이 바로 연결을 해놓잖아요. 그럼 당연히 호기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 잊지 말고 호기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액티브 서킷과 패시브 서킷은 저희가 브로셔를 드렸으니까 항상 비치를 해놓으시고 요거를 보시고 라인이 어디에 빠지지 않는지 잘 연결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사실 크게 달라질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 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서킷이고 그 트러블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서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환자 벤트하고 조금 다른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얘는 룸에어를 끌어다 씁니다. 터빈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수치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나달 캐뉼라 기본으로 해서 O2가 들어오면은 뭐 4%씩 오른다 해서 FiO2 기준 1리터 뭐 0.24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달 캐뉼라에서 세츄레이션 잘 나오는데 똑같이 1리터 유지해서 벤트 걸으면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얘는 항상 룸에어를 다 끌어다 쓰고 일정하게 들어가는 산소랑 섞어가지고 플로우를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스트랄 같은 경우는 장점이 여기 모니터링 화면으로 해서 보시면은 FiO2 모니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자의 호흡의 패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중환자 벤트 같은 경우에는 FiO2를 딱 타겟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로우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룸에어를 끌어다가 섞어가지고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균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호흡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FiO2 모니터링이 조금 균일하게 나온다면 그게 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빠르고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숨이 너무 차고. 자, 이 상태에서 모드 바뀌는 거는 그 서킷을 제가 왜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서킷별로 제공하는 모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는 별도로 따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람으로 들어가면은 알람도 설정이거든요. 알람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거의 많이 해놔요. 그런데 이거 알람 범위 조금 더 넓혀도 되겠는데 뭐 이 상태에서 혼자 괜찮은데 알람이 너무 뭐 단위가 레인지가 좀 좁다든가 이러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락을 푸시고 이 안에서 뭐 타이달 볼륨, 미니 벤틸레이션, 프레셔, 뭐 로피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확인을 하셔갖고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소리 같은 경우에도 병동 오면은 다인실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바꿔놓으실 수 있으시면은 락 푸시고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물쇠가 있어서 가장 하단 부위로 저희가 맞춰드릴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좀 더 커지죠? 네. 여기 락이 걸려있으니까 락 푸시고 여기다 환자분이 바꿔놓으시면 멘탈이 있으시고 불편감 호소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작게 해두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알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알람이 울려요. 막히거나 새거나. 막히거나 새면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막혔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일단 알람이 울리면은 선생님들이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이게
환자 쪽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기계 업체를 불러야 되는지 주치의를 불러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솔직히 저희도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딱 여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말 환자 상태가 일단은 딱 가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거를 써놨거든요. 알람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홈벤트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환자 상태. 무슨 알람이 울렸나 보다. 일단 알람이 울리면 환자가 괜찮은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괜찮아. 근데 얘 알람을 울려. 그러면 조금 더 노릇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환자가 일단은 나빠. 그러면은 얘가 기계 문제인지 환자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은 기계랑 환자를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계랑 환자를 분리해서 뭐 엠브를 하든 다른 조치를 했더니 환자는 괜찮아졌어. 그럼 기계 문제죠. 근데 엠브를 해도 환자가 안 좋아. 그러면은 주치의 얼른 불러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히거나 새거나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환자 쪽에서 막히거나 셀 수가 있고요, 기계 쪽에서 막히거나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막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저항값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저항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압력이 높아지죠. 압력은 높은데 그럼 하이 프레셔나 뭐 하이 프레셔 종류의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고 들어가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올라갔으니까 들어가는 양이 적겠죠. 그래서 로우 미니 벤틸레이션이나 로우 타이달 올류 뭐 이런 식의 막히는 알람 위주가 많이 울리거든요. 근데 막히는 거는 대부분 환자 쪽에서 많이 막혀요. 가래의 문제거나 아니면 자세의 문제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계 쪽에서 막히는 알람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완전히 눌렸거나 짜부라들지 그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항값이 울리는 기계 쪽에서 막히는 알람은 대부분은 물기거든요. 물기 때문에 저항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기는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일단 좀 털어주시고요. 특히나 실내 습도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얘는 그 상대 습도로 이제 끌어다가 여기 이제 챔버라고 얘기를 하는 열판으로 얘가 가열이 돼서 온도를 이제 보내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겨울이나 아니면 장마철이나 이럴 때 특히 더 많이 습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가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이거 그냥 꺼두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병원에서는 에어컨을 계속 켜두니까 그런 문제로 인한 결론은 여름철에 많이 없긴 하겠지만 온도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물기를 좀 털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울바지 함에 있는 여기도 이제 자주 비워주시고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인 쪽에서 막히는 거는 발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호기관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 물기가 일로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물기도 털어줬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고 갔더니 여기에 이제 물기가 맞췄더라 하시면은 이렇게 빼셔갖고 털어주시면 되고요. 잘 안 털린다 하시면은 그냥 잘라주세요. 별 무리는 없어요. 그냥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셔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담당자한테 내가 잘랐으니까 나중에 한번 교체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은 제대로 잘 꽂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얘에서 막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 육안으로 불가능한 기계에서 막히는 알람은 박테리아 필터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박테리아 필터가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습기를 좀 기계가 좀 이게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습기